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사모으세요. 전 세계 1위 40배 성장합니다. 2차 전지 리튬 종목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에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 우리가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다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사모으세요. 전 세계 1위 40배 성장합니다. 일단은 밤새 이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예상 외로 서프라이즈로 나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요소이시자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나온 것 자체는 경기 위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이번에 고용보고서의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12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걸 찍어야 될까 한다면 2차 전지 리튬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위 40배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하면은 이 이슈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이거죠. 무하마드 칸 GGI 회장, 인동과 우윤희 염호 리튬 채굴 협력, 미국 현지 배터리 라인 구축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900만 톤에 달하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내 리튬 채굴권을 획득을 했다. 그래서 한국의 인동 첨단 소재와 협력해 2차 전지 리튬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하마드 칸 그린 글로벌 에너지 회장은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5월에 실질 일정의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는 1차로 우유니 사막에서 120만 톤을 채굴한 후에 추가 채굴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사는 인동 미네랄레스 볼리비아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인력 채용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리튬 다이렉트 추출 장비를 미국에서 완성하고 수송기로 직접 이송할 계획이다.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2차 전지 배터리 라인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린 글로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리튬을 이번에 얻게 된다 한다면은 기업이 크게 클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동첨단 소재는 지난해 5월 강업권자인 그린글로벌 에너지 그리고 퀀텀 트러스트 SGSR과 2차 전지 소재 사업 제휴 협의를 개시를 했고요.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채굴 사업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원하는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해답은 2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실리콘 음극재다. 실리콘 음극재 제조 기술과 2세대 배터리 기술이 완성돼 있어 협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린 글로벌 에너지가
어떻게든 채굴권을 획득을 해서 우유니 묘모에 있는 리튬을 약 900만 톤을 채굴할 계획이구나. 근데 그걸 누가?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맨날 리튬 하면은 우리가 보통 호주 뭐 아니면 중국 얘기를 했는데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마귀에서 대한민국 인동첨단 소재라는 기업과 상장도 안 했죠. 이 기업과 900만 톤을 채굴을 한다라고 하니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리튬이 아직도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하냐? 아직도 공급망이 안정화가 안 됐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하얀 석유라고 합니다. 리튬을. 리튬 각이 이 지속적인 우상향세가 거의 뭐 1년 가까이 나오다가 6개월 만에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라는 거지 뭐 저가로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던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6개월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년 만에 400% 가까이 급등한 리튬 가격에 부담을 느낀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생산량 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은 약간 키로당 562.5위안, 전주 대비 2.4%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아까 얘기한 대로 400% 오른 것 치고는 엄청나게 하락하거나 밀린 건 아니지만 계속 오르던 와중에 꺾인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지난 11일 역대 최고가 581.5위안을 경신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키로당 185위안 이후에 약 3배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은 배터리 내에서 이온 형태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튬에 대한 수요 또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죠. 근데 최근 리튬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배경은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가 과도하게 상승한 리튬 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막기 위해 생산량 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싸워봤자 이거는 서로 죽이는 싸움이다. 이거 치킨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특성상 수요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배터리 업계에 수급 변화가 생길 경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라든가 소재의 특징인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했다가도 단기간에 폭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원자재나 소재의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또 IRA 기준 완화 여부에 리튬 가격이 영향 끼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IRA가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리튬을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거를 완전히 못 쓰지만 앞으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또는 리튬에 대해서 좀 더 좀 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6개월 만에 2%대지만 많이는 안 꺾였지만 그래도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리튬 가격 꺾이기 시작했네. 6개월 만에 하락 중인데 아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관련주가 뛰었지. 가격 꺾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이거는 당장 한 달, 두 달이죠. 리튬이 뭐길래? 세계는 리튬 전쟁입니다.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 2040년까지 수요가 몇 배? 40배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리튬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40배 이상 급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튬은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핵심 원자재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냐. 지금 당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2025년도에 100만, 2030년도에 273만, 그리고 각각 2배, 5배 증가하고요. 2040년에는 약 42배, 약 40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리튬은 수요가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할 거고 지금 당장 가격이 눌릴지 몰라도 결국엔 수요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리튬 수요는 급증하지만 리튬 공급 시장은 소수 가점 구조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의 판매 교섭력이 강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의 소재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호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근에 이 뭐 어디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한다, 어디 염호에서 리튬 채굴한다, 포스코도 그러죠. 그래서 보통 염호에서 리터당 500에서 2000mg의 리튬이 보존돼 있는데 남미 삼각지대에 리튬 품위가 높은 염호가 분포되어 건조 기후에서 추출이 용이하다. 그래서 칠레 아타카마 염호에서는 690만 톤이 지금 매장돼 있고요. 아까 전에 우유니 사막에 900만 톤이 있다 그랬죠? 예,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칠레가 나오는데 칠레가 리튬 생산이 얼마냐면은 약 41%입니다. 예, 엄청나죠? 칠레가 41%에 690만 톤인데 우유니 사막에 900만 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니 사막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내 리튬 수요는 전량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리튬에 대해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리튬이 지금 당장 가격이 꺾이더라도 앞으로 40배 이상은 수요라든가 가격이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꺾여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게 리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튬에 대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는 비교적 이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이거나 효과가 충분히 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LFP 배터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전기차 업계 저렴한 LFP 배터리 도입 속도 중국 의존은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 의존 확대는 부담 요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 중국을 좀 걷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LFP가 늘어난다면 중국에 대한 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 왜? 전 세계 LFP 배터리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포드, 리비안 등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NCM 등 3원계 배터리보다 단가가 낮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NCM을 쓰는 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얘보다 좀 싸잖아요. 근데 굳이 왜 싼 걸 싸냐? 왜 사냐? 아니 왜냐면 더 좋고 더 오래 가고 더 멀리 가는 NCM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중저가형 전기차에는 굳이 NCM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저가를 유지하려면 조금 덜 가더라도 LFP를 쓰는 게 맞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SUV 등 리비안 일부 모델에서 LFP로 전환하고 있으며 실적 발표 당시 LFP 배터리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인 닝더스다이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NCM보다는 이게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몇 년 전만 해도 LFP 배터리는 중국 도시 지역을 겨냥한 중저가 모델에 주로 쓰이고 방금 말씀드렸죠. 북미에서는 비싸더라도 3원계 배터리를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이후 니켈 가격이 치솟고 리튬 가격이 치솟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30% 정도 싸서 쓰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LFP 배터리를 전기차 내부에 내장하는 기술의 진전과 이에 따른 주행거리 연장, 3원계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화재 위험 등이 어떻게 보면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LFP에 대한 기술력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2030년까지 세계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LFP 비중 전망치는 15%에서 40%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써야 된다라는 IRA 시행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LFP를 쓰는 건 조금 부담일 수도 있다 얘기 나오긴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LFP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LFP로 넘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왜 LFP를 쓰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가격이 싸고 비교적 리튬 가격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비교적 사실상 이 기술력이 긍정적이더라. 그러니까 물론 NCM이 비싸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비교해 보면은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는 게 LFP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은 뭐 그러면은 NCM만 만듭니까? 아니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LFP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IRA 배터리 가장 빨리 맞추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리튬 업체와 처음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전기차 북미 생산을 사실상 강제한 IRA를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컨버스 미네랄과 2025년부터 6년간 탄산 리튬의 40%를 공급 계약을 받고요. 연 11,000톤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받는 양은 약 연 4,400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그러면 리튬을 가지고 뭘 만드냐라고 한다면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NCM 배터리도 만들지만 보시면 LFP 배터리, 전동 공구용 원소형 배터리 제조에 쓰인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용 배터리, LFP 배터리 사업에도 탄산 리튬을 활용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ESS 수요가 늘어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난징 공장 중국 LFP로 전환하고 미국에서도 2024년 미시간 공장에 LFP 생산 라인을 구축할 거다 언급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엔 리튬을 구해서 얻다가 NCM은 원래 만들던 거고 LFP를 좀 더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다? LFP를 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시장 전망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리튬이 40배 이상 성장한다면 결국에는 가성비 있는 LFP를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반한 배터리 기술입니다. 내년 현대차 그룹도 쓴다라는 건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중국 CATL 배터리 기술인 셀2팩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합니다. LFP입니다. 이것도. 셀2팩은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 모듈 팩 단계에서 모듈 공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이 가능하고 일반 전기차 대비 부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화,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ATL 자체 개발이고 테슬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셀2팩은 결국엔 LFP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셀 모듈 팩인데 셀2팩 그러니까 모듈을 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포장지가 세 겹인데 포장지 한 겹을 빼니까 오히려 밀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현대차 그룹도 내년부터 중국 CATL로부터 셀2팩 기술을 신형 전기차에 적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아 레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대차는 LFP가 아닌 3원계 배터리용으로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2팩은 3세대까지 개발된 상태고요. CATL은 기린 배터리라 이름을 붙였고 왜 기린이냐라고 한다면은 상상 속의 동물로 성인이 태어날 때 전조를 어긴다.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기린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고 대단한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셀2팩은 CATL 배터리 기반이고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반드시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셀2팩을 도입하면 국내에 있는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결국엔 셀2팩 LFP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더라. 왜? 오히려 밀도를 높여가지고 오히려
NCM만큼이나 배터리가 오래가고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FP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다. 아 그렇구나. 셀투팩, CTP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LFP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테슬라나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현대만 그런가요? 아니죠. 포드도 똑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이후 적용 LFP 배터리 전환 속도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시면은 포드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을 했고요. 높은 기술 난이도로 도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간 주도권 다툼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SK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30년 말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이 개발이라든가 이 발전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드는 이미 배치된 자산을 활용하는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 도입 전략을 선택을 했고 솔리드 파워와 협력하는 것도 대규모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솔리드 파워 기술을 바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가 당장 안 되잖아요. 2030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일단은 우리 LFP 배터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포드도 결국엔 뭘 선택한 겁니까? 지금으로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는 LFP다. 이딴 화재 사고로 골머리를 앓은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채택 행렬에도 포드도 동참을 했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M 대비 밀도가 낮고 부피가 크지만 니켈, 코발트, 희귀금속을 포함하지 않아 저렴하면서도 불이 좀 덜 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CATL과 향후 10년간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포드는 현재 지금 SK온으로부터 NCM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사실상 전고체 이전에는 LFP가 좀 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K온도 결국엔 LFP 배터리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결국에는 어디로? 네, LFP 배터리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다. 결국엔 LFP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전고체 전지로 원래는 포드가 넘어가고 싶었는데 단기간에 안 되니 일단 그 중간에 LFP를 껴넣자가 된 겁니다.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뭐 포드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 국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그룹과 베트남 최초 LFP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합니다. 보시면 중국 2차 전지 업체 거시안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겨냥해서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과 합작으로 베트남의 리튬 인산철 LFP 셀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합니다. 거시안 하이테크는 폭스바겐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3위 2차 전지 기업이고요. 자회사인 고시언 인코퍼레이션 베트남 배터리 셀 및 팩 제조 업체인 빈 ES는 지난 21일 베트남 핫딘 동안 경제구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셀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대략 한 3,700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뭐 미국의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뭐 2조, 2조, 3조, 4조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이 공장은 14헥타르 규모로 연간 약 3천만 개의 LF 배터리에 해당하는 5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빈 ES 모기업인 빈그룹 산하 빈페스트가 생산하는 두 개의 전기차 모델 빈 ES, ESS에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ICL 그룹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LFP 응급제 공장 건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최대 그룹인 빈그룹도 LFP 배터리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고 기가팩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베트남의 최대 그룹 빈그룹도 LFP 투자 및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NCM이랑 LFP랑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급 취급받던 중국산 배터리 벤츠, 포드 왜 쓰냐 이거죠.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CEO 로버트 스칼인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하는 장치다.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죠. LFP 배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가 대부분 만들어 온 LFP 배터리는 한국 주력 업체인 어떻게 보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싸지만 힘이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차량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SUV 인기 등 차량 사이즈가 커지면서 LFP의 단점이 상쇄되고 있다. 왜냐면은 차량이 크니까 뭐 LFP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LFP 배터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격에 좀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벤츠, 폭스바겐, 포드, 리비안 등등이 LFP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NCM과 LFP는 당연히 일단은 소재부터 다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인산, 철. 주행 거리가 길고 셉니다. 근데 비교적 싸기 때문에 어, 사실상 주행 거리가 짧겠죠. 그 대신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지금 LFP를 탑재하는 이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채택 기조는 차량 사이즈가 커진 것 외에도 차량에 대한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다.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테슬라, 벤츠, 포드가 중국 내 가격을 최대 22% 인하하는 등 완성차 업체 가격 전쟁이 시작이 됐다. 왜 시작이 됐냐? 얘기한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BMI에 따르면은 1년간 LFP 배터리 가격은 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쌌습니다. 주 원료인 철이 NCM 배터리의 주 원료로 희소 광물 속에 하는 뭐 니켈 코발트보다 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LFP를 쓰면은 제조 비용이 줄어들어. 그럼 좀 더 싼 게 낫지. 지금 잘 팔리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밀도가 낮고 짧은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8월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요. 기존 LFP에 망간과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를 해서 밀도 kg당 230W시로 한국 기업의 주력 NCM 배터리에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CM이 250W인데 230W까지 LFP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비슷한데 가격이 싸면은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LFP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LFP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쓰냐? LFP 기술력이 거의 NCM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 가격이 저렴한 게 왜 중요하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 차량에 대한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엔 LFP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파워넷이 있고요. 코인테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이 LFP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얘기를 하고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윗꼬리 조금 달긴 했지만 아직 매물대를 돌파 못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온다 한다면은 양봉이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리튬 가격 대비 수요 대비 가성비 있는 배터리가 LFP다. 그래서 국내 수요 또는 국내 생산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FP 지금 리튬 대장주 수혜받는 거 알겠는데요. 이거 말고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100%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 6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실전 매매 기법부터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2월 2일, 12월 1일, 30일, 29일, 2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과 또는 정보들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날 건강 기술, 그러니까 헬스케어 이슈가 있었다면은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셔라 말씀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